네, 오늘 좀 몇 가지 이제 신기능 중에서도 좀 주요 이슈된 사항들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고, 약 한 40분 정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이제 레빗에 추가가 된 내용입니다. 굉장히 좀 캐드에 비해서 좀 다양한 기능들이 추가가 되거나 개선이 되었고, 이 중에서 좀 몇 가지 주요 이슈들에 대해서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어, 이번에는 이제 각 이슈에 대해서 이슈마다 좀 간단하게 한 30초 정도 동영상을 좀 함께 틀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분야별로 여러 가지 업데이트 사항들이 있는데, 이 내용들을 좀 세 가지 작성과 이제 최적화, 연결, 이렇게 세 개의 카테고리로 분류를 해서, 업데이트 내용을 좀 구분을 해봤고요. 네, 먼저 작성과 관련된 어떤 업데이트 사항입니다. 먼저 그 21 버전에서는 이제 경사벽을 작성하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전 버전에서는 이제 경사벽을 작성하기 위해서 레빗 내에서나 레빗 내 매스나 뭐 다른 프로그램에서 뭔가 이제 형태를 만들고 레빗에서 이제 거기에 벽을 붙여서 작업해야 하는 좀 다소 불편하게 좀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좀 간단한 매개 변수 설정을 통해서 경사벽을 손쉽게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벽체 구속 조건 내에 이제 크로스 섹션이라고 되어 있는 좀 마우스에 올려져 있는 지금 해당 매개 변수를 클릭을 하시면 이제 수직과 경사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 이 중에 경사로 선택을 했을 때 이제 경사벽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경사로 선택을 하시면 이제 각도에 대해서 매개 변수를 입력할 수가 있고, 마이너스 90도에서 90도까지 이제 원하는 각도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사를 선택을 했을 때 이제 벽체를 마우스로 조절할 수 있는 컨트롤 포인트가 생기기 때문에 각도를 이제 수기로 입력하지 않더라도 직관적으로도 이제 마우스로 경사를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뭐 창이라든지 뭐 문, 뭐 오프닝 등의 이제 벽체에 호스팅되는 객체들도 마찬가지로 경사 조절이 가능합니다. 좀 관련된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벽체를 선택하시면 이제 새로운 크로스 섹션이라고 하는 매개 변수가 추가가 되었고, 여기에서 이제 경사로 선택을 하고 각도를 입력을 하면은 이제 벽체를 경사벽으로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내에 있는 창이나 이런 호스팅 객체들도 역시 슬랜트로 변경을 하시면 이제 벽체와 같은 방향으로 이제 경사가 주어지고요. 벽체에 경사를 해도 이제 그 안에 호스팅 객체가 경사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뭐 벽체에 경사를 준다고 해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객체들도 자동적으로 경사가 적용되진 않고, 필요에 따라서 이제 경사를 추가적으로 좀 적용을 하시는 방법으로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네, 그 다음 이슈는 태그입니다. 그 태그의 회전 동작을 제어하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태그의 패밀리 편집 내에 이제 특성에서 회전을 제어할 수 있는 매개 변수가 있고, 거기에서 이제 체크를 하고 나면 요소를 회전할 때 이제 태그도 요소와 같은 방향으로 회전을 하게 됩니다. 화면에서처럼 이제 가구에 있는 태그 같은 경우에도 가구가 회전이 되었을 때 이제 태그도 같은 방향으로 회전이 된다는 내용이고, 다소 좀 가벼운 내용이기 때문에 좀 영상으로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기존의 태그는 이제 객체를 이제 회전을 해도 이제 태그는 회전이 되지 않는 모습인데, 이제 태그의 패밀리 편집 내에서 이제 특성에 있는 이제 요소와 함께 회전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 체크를 하고 나면, 네, 요소를 회전을 했을 때 이제 태그도 같은 방향으로 회전을 하는 이제 업데이트 내용입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가시성 그래프 창에 필터 탭에서 설정된 필터를 활성화하거나 이제 비활성화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원래 기존에는 지금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탭이 존재하지 않았었는데 이 부분이 추가가 되었고 이 기능을 사용을 해서 기존의 필터를 이제 제거를 하지 않고도 이제 활성화나 비활성화를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요 우측에 있는 이제 비저빌리티라고 되어 있는 컬럼에서는 필터된 객체 자체의 가시성을 관리를 할 수가 있는 반면에 새로 생성된 Enable Filter라는 탭은 이제 필터 자체의 활성화, 비활성화를 관리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영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여러 객체들이 이제 필터 값이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이제 가시성 탭에서 Enable 필터가 추가가 되었고, 이제 체크를 해제를 하고 적용을 하면 이제 필터 자체가를 삭제하지 않더라도 필터를 그냥 끌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된 내용이고요. 네, 그 다음은 이제 리바 쉐입의 3D 형상을 작성하는데 이제 일부 개선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마철근은 이제 기초나 슬라브 같은 콘크리트 부재 내에서 철근을 지지를 하는 데 활용이 되고 있는데 레빗 2021에서는 이제 리바 끝에 후크 부분에 대해서 회전시키고 인스턴스에서 후크의 길이를 직접 입력을 하면서 철근의 형상을 좀 새롭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특성 창에서 이제 후크 길이 재지정이라고 되어 있는 오버라이드 훅 랭스라고 되어 있는 옵션에서 체크를 하시고 이제 리바의 쉐입을 결정하는 디멘션 매개 변수에 이제 원하는 길이를 입력을 하면 그 값이 적용이 됩니다. 경로로 작성된 경우에서도 리바 쉐입을 활용을 해서 간격을 좀 분배를 할 수가 있고요. 리바의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 리바의 형태를 좀 표준화하고 재지정한 이제 회전값이나 길이에 따라서 어떤 제작 데이터를 이제 작성을 하고 추출을 하는 게 추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오마철근이 좀 작성되어 있는 모습인데 그중 이제 선택을 하시면 네, 끝에 있는 이제 후크의 각도를 입력을 하고 그 개별적인 후크의 길이에 대해서 그 철근의 형상을 새롭게 정의를 하실 수 있는 내용이고요. 이렇게 경사로 작성이 된 경우에서도 자동적으로 이렇게 간격이 분배가 되고 네, 이런 부분이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스티프너 관련된 내용이고요. 이제 이 화면에 보이는 스트럭처럴 커넥션 세팅이라고 하는 이 창에서 스티프너 작성을 위한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 스티프너를 프로젝트에 로드를 하고 나면 유형 선택을 통해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 유형을 선택한 후에 이제 삽입점을 지정을 해서 선택한 철골 부재에 스티프너를 삽입하실 수 있습니다. 스티프너는 이제 부재 내에서 다른 위치로 이제 이동하거나 복사도 가능하고요. 이제 파라메트릭 요소기 때문에 부재 사이즈를 그러니까 철골의 사이즈를 수정을 하면 스티프너 사이즈도 자동적으로 조정이 됩니다. 스티프너는 패밀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유형이 있고 이제 매개 변수를 조절을 해서 라이브러리로도 이제 활용이나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면 좀 빠르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기존의 플레이텟 빔 탭에서 이제 스티프너가 추가가 되었고, 예, 유형 중에서 스티프너를 선택하시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선택을 하고 이제 철골 부재를 클릭을 하면 스티프너가 바로 생성이 되고요. 그 내에서 복사나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파라메트릭 구성 요소이기 때문에 이제 기둥을 수정을 해도 스티프너 자체도 사이즈가 조절이 되고요. 필요에 따라서 좀 여러 가지 패밀리로 저장을 하셔서 이제 관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작성 부분 이후에 이제 최적화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네, 최적화 관련 이슈 중에 하나는 이제 레빗의 작업 환경을 이제 맞춤형으로 설정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레빗을 시작할 때 작업자 본인이 본인 업무에 맞는 공종이나 분야를 선택을 하고 이제 본인의 작업 역할을 선택을 하고 나면 작업자에게 가장 적합한 인터페이스를 레빗에서 제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 작업에 불필요한 리본 탭을 숨기고 필요한 기능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21 버전을 여시면 이제 우측 상단에 팝업창이 뜨게 되는데 그 안에서 본인의 분야와 이제 공종에 대해서 선택을 하시고 이제 역할군으로 뭐 건축가, 빔 매니저, 뭐 프로젝트 매니저 등의 본인의 작업자의 역할을 선택을 하시면 레빗에서 그에 맞는 리본 탭들을 작업 환경을 이제 추천을 하게 되고요. 그럼 선택을 하면 이제 작업자에게 가장 적합한 인터페이스를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좀 이제 수정이 필요하거나 좀 추가나 삭제를 하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면 이제 옵션에서 추가나 삭제가 가능합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일람표를 좀 더 보기 쉽게 변경이 된 내용인데요. 요 일람표의 특성 창에서 이제 모양 탭, 이제 어피어런스 탭에서 이제 스트라이프 로우라는 매개 변수가 새로 추가가 되었고, 이것을 사용을 하시면 일람표 내에서 이제 행을 번갈아가는 대비 색상으로 표시를 해서 이제 많은 양의 일람표를 좀 더 보기 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각 일람표마다 이제 두 가지 색상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 음, 네, 두 가지를 선택을 하시면 아래 이미지와 같이 좀 가시성에 있어서 좀 더 빠르게 이제 원하는 값을 좀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좀 데이터가 많은 경우에 스트라이프 로우에서 체크를 하시고 이제 두 가지 색상을 선택을 하시면 네, 일람표 내에서 바로 색상이 적용이 되고 조금 전에 그 특성 창에서 이제 일람표 내에서뿐만 아니라 시트에서도 색상이 적용되도록 체크와 해제를 할 수 있는 버튼이 있고 이제 시트에서도 해당 색상을 사용해서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내용은 이제 리얼리스틱 뷰의 개선인데요. 이제 레빗의 이제 화면 모드 중에서 비주얼 스타일 중에 이제 리얼리스틱 뷰의 기능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기능 자체가 이제 10배 이상의 성능이 향상이 되었다고 하고 이제 뷰 탐색을 할 때 기존보다 좀 더 빠르고 부드럽게 이제 마우스로 탐색을 하실 때 좀 더 작동이 부드럽게 가능해졌고요. 이 안에 환경에서 이제 조명이나 빛 환경에 대해서 이제 노출이 자동으로 제어가 되고 어, 말씀드린 이제 빛 환경이라든지 뭐 재료 등의 비주얼 품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개선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측 화면은 제가 2020 버전과 21 버전에서 똑같은 모델의 똑같은 뷰를 다른 설정을 건드리지 않고 이제 리얼리스틱 뷰만으로 지금 캡처를 해서 넣은 모습인데, 이미지만 봐도 좀 이제 뷰 탐색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이미지가 많이 개선이 되는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런 리얼리스틱 뷰의 좀 개선을 통해서 좀 기존에 좀 실시간 렌더링 툴을 많이들 사용을 하고 계실 텐데, 필요에 따라서 실시간 렌더링 툴을 사용하지 않고도 레빗 자체 뷰의 개선을 통해서 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은 이제 연결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어, 네, 먼저 이제 빔 360을 사용을 하실 때 유럽 데이터 센터의 클라우드 모델을 저장을 할 수 있도록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국내에서는 이제 미국 데이터 센터에만 접속이 가능했었는데, 이제 2021 버전에서부터는 유럽 데이터 센터에도 이제 데이터를 호스팅 하실 수가 있고, 어, 같은 빔 360 계정 안에서 이제 미국 데이터 센터에 있는 값을 유럽 데이터 센터로 이관을 하지는 못하고, 이제 빔 360 계정에 따라서 그 위치가 좀 결정을 하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상은 좀 제외를 했고요. 네, 그 다음은 이제 주요 이슈로 링크 관리입니다. 2021 버전 이전에도 이제 PDF랑 이미지 파일을 레빗에서 활용을 할 수는 있었는데, 이제 기존에는 파일을 임포트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었지만 2021 버전에서는 링크로 파일을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처럼 지금 그 링크 관리 탭에서 이제 PDF와 이미지 탭이 추가가 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로컬이나 클라우드 내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 모두 링크가 가능하고, 기존에 이제 레빗이나 캐드를 링크했던 것과 동일하게 이제 다중으로 링크를 연결 해제하거나 제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포맷이랑 다르게 이제 화면 밑에 이제 쇼 버튼이 있어서 링크한 파일이 프로젝트 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 매니지 탭에 링크 PDF와 링크 이미지 버튼이 새로 추가가 되었고요. PDF를 이제 링크로 가지고 왔을 때 이제 매니지 링크 관리 탭에서 PDF와 이미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PDF를 불러와서 이제 모델을 작성을 하시는 경우가 있을 때 좀 더 활용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링크된 파일은 이동이나 복사, 크기 조정, 그리고 회전이 가능하고, PDF나 이미지 파일도 지속해서 업데이트 되는 경우가 있을 텐데, 이제 링크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임포트로 가져왔을 때와 달리 레빗을 껐다가 새로 킨 경우엔 이제 업데이트된 파일로 화면에 보여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2021 버전에서 이제 철골 연결과 관련된 다이나모가 기본 노드로 설정이 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은 2020 버전에서 소개가 되었었던 내용인데, 기존에는 오토데스크 스틸 커넥션이라는 패키지를 설치를 해야 노드를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이 내용이 이제 기본 노드로 내부적으로 이제 들어왔다는 내용이고, 이 노드를 이제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이 노드를 활용을 하면 이제 구조 해석 결과를 통해서 이제 철골 연결을 유도를 하는 기능이 제공이 되고 있고, 구조 설계 시에 좀 더 나은 결정을 도와줄 수 있는 도구입니다. 다이나모에서 해당 노드들을 좀 활용을 하면 이제 구조 설계에 있어서 자동화에 좀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노드들을 지금 활용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기본 노드로 들어와서 따로 패키지를 설치하지 않고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MEP 요소와 작업 공유 기능이 개선되어서 이제 팀 구성원 간의 협업이 향상이 된 내용입니다. 크게 두 가지 변경사항이 적용이 되었는데, 먼저 이전 버전에서는 덕트나 파이프 등을 이제 공동 작업할 때 직접 수정되거나 간접적으로 수정된 요소 모두가 표기가 되었습니다. 21 버전에서는 직접 수정된 요소만 체크가 되는 걸로 업데이트가 됐고요. 그리고 작업 공유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제 밸브나 댐퍼 같은 요소들을 삭제를 하면 이제 덕트와 파이프가 이제 자동으로 연결이 되었었던 것이 자동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르기나 이제 연장을 통해서 다시 연결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네, 기존에는 공동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직접 수정된 요소와 이제 간접적으로 수정된 요소가 모두 표기가 되었었는데 지금 보라색 부분이 표기가 되는 내용입니다. 근데 21 버전에서는 네, 수정된 부분, 직접 수정된 부분만 이제 표기가 되는 걸로 내용이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카테고리와 좀 별도로 이제 다이나모와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먼저 다이나모 2.5 버전입니다. 이전 버전에서는 레빗을 설치를 해도 이제 다이나모가 최신 버전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필요에 따라서 이제 최신 버전의 다이나모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에서 좀 별도로 설치를 해서 진행을 하셔야 됐었지만 21 버전에서는 2.5 버전이 기본 버전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이제 다이나모 코드를 열었을 때 이제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패키지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검색을 해주고 바로 설치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고, 패키지를 검색할 때 이제 필터가 추가되면서 패키지를 검색하는 데 있어서도 좀 용이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나모가 버전이 올라가면서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면서 안정성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개선이 되고 있는데 지금 2.5 버전에서도 이제 자동 종료가 되거나 응답이 없는 뭐 하얀 화면으로 바뀌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 확연하게 좀 개선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오메트리를 다루는 기능에 대해서도 개선이 되었고, 레빈 요소를 다루는 기능으로 10개의 기본 노드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지오메트리 관련된 노드들을 포함해서 이제 호스팅 객체를 찾거나 핀을 설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노드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네, 21 버전에서는 2.5 버전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해당 화면처럼 이제 코드를 열었을 때 설치되어 있지 않은 패키지에 대해서 X 표시로 표시가 되고 이런 패키지를 자동으로 검색하고 설치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패키지를 검색하는 데 있어서 필터가 추가되어서 뭐 필요에 따라서 이제 검색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용이해진 부분이 있고, 앞서 말씀드린 이제 지오메트리와 관련된 노드, 그리고 이제 핀과 이제 호스트에 관련된 노드들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은 이제 다이나모 기반의 솔루션 도구이고, 다이나모에서 알고리즘을 구축하고 입력값과 이제 결과값이 어떤 것인지 설정을 하면
조건에 따라서 최적화 옵션을 도출을 하거나 설계자가 원하는 조건에 가까운 수십, 수백 개의 다양한 대안을 빠르고 신속하게 제안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레빗의 매니지 탭에서나 이제 다이나모 2.5 버전에서 실행을 하실 수가 있고, 기본적으로 샘플 프로젝트가 3개가 추가가 되어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이나모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사용을 해보신 분이나 좀 아시는 분이 있으실 수도 있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좀 간단하게 개략적으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다이나모는 인풋 값을 입력을 하면 그에 대해서 연산을 통해서 아웃풋 값이 도출이 됩니다. 아래 보이는 것처럼 2와 2라는 인풋 값을 입력하고 곱하기라는 연산을 사용해서 아웃풋 4라는 값이 도출이 됩니다.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은 원하는 결과값에 대해서 그 인풋 값을 꼭 역으로 찾아주는 원리로 진행이 되고 있고, 4라는 어떤 결과값을 입력을 하면 이제 곱하기라는 연산을 통해서 4가 되는 인풋 값들을 찾아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설계자는 그 중에서 원하는 대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좀 굉장히 좀 간단하게 지금 설명이 되고 있는데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을 하셔야 사실 좀 더 이해가 되겠지만 좀 이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왼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같은 결과값에 대한 평면 구성이라는 인풋 값들에 대해서 옵션이 제공이 되고 있는 모습이 지금 왼쪽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먼저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은 이제 레빗 내에서 먼저 열 수가 있는데요. 이제 매니지 탭 안에 크리에이트 스터디 그리고 익스플로러 아웃컴이라는 두 개의 탭이 새로 버튼이 추가가 되었고, 먼저 이 왼쪽 버튼 같은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알고리즘을 확인하고 실행할 수 있는 버튼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제 그 결과에 대한 도출 값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지금 실행했거나 그 예전에부터 실행했었던 값들이 다 저장되어 있어서 서로 비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이나모에서도 이제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열 수가 있고요. 요 상단에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이라는 탭이 새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21 버전 이전 버전에 대해서는 이제 베타 버전을 추가적으로 설치를 해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먼저 그 두 개의 탭이 지금 다음 화면과 같이 이제 왼쪽 창과 이제 오른쪽 창 이제 두 가지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왼쪽 탭 이제 크리에이트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한 개를 이제 클릭해서 보면 이런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이제 내용으로만 설명을 드리면 이제 4가지의 어떤 결과값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먼저 지금 화면에 보이는 최적화와 관련된 값을 추출을 할 수가 있고, 이제 결과값에 대해서 이제 해당 지금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닥 면적이나 이제 표면적에 대해서 최소값과 이제 최대값을 설정을 하면 그에 대한 이제 최저값이 이제 추출이 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크로스 프로덕트로 이제 해당 여러 가지 지금 7가지 지금 변수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제 각각의 변수에서 몇 가지를 추출할 것인지, 그러니까 변수의 양을 조절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지금 전부 다 2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128이라는 이제 결과값이 도출이 되고요. 그럼 이제 128개의 대안을 얻을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랜덤 값을 얻을 수가 있는데, 지금 인풋으로 설정되어 있는 값들 중에서 이제 변수로 설정을 할 값에 대해서 체크를 하면 그 결과값의 개수를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변수를 사용해서 이제 40개의 결과를 얻겠다라고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 내용이고, 40개뿐만 아니라 좀 더 추가가 가능하고 여러 가지 대안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like this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변수의 어떤 선호하는 값을 설정을 하면 그 선호값과 가장 유사한 값들이 먼저 수출이 되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역시 결과값의 개수를 사용자가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4가지 방법 중에서 선택한 내용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이제 이 결과 창에서
이제 여러 가지 대안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실행했었던 모든 값, 지금 왼쪽처럼 모든 값들이 다 저장이 가능하고, 또 이 중에서 이 나온 결과값 중에서 원하는 값을 선택을 해서 오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는 오픈인 다이나모라고 되어 있는데 레빗에서 실행하면 오픈인 레빗으로 표현이 되고요. 그럼 바로 레빗에서 바로 객체가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다이나모에서 실행하면 해당 값에 대해서 다이나모에서 이제 오픈이 되고 있습니다. 다이나모에서 지금 열려진 모습이고요. 이런 식으로 다이나모에서 좀 더 추가적인 조절을 통해서 이제 레빗으로 다시 이제 원하는 값을 이제 도출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샘플이 제공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세 가지 샘플에 대한 영상을 좀 보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이나모에서 이런 변수값들을 조절을 해서 다이나모를 기반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원하는 결과값을 이제 최적화나 랜덤값 등의 설정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설계자는 이 중에서 원하는 값을 하나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원하는 값을 선택을 하면 이제 레빗으로 바로 값을 이제 익스포트 할 수도 있고요. 매스를 최적화하는 내용이나 이제 어떤 가구 배치라든지 창 뷰의 최적화, 이 세 가지가 지금 샘플로 제공이 되고 있고, 이 샘플을 활용해서도 좀 다양한 어떤 결과값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